안녕하세요. 대체 불가능한 창작자가 되는 법의 저자 여정현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영감을 주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를 테드 강연에서 설명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말의 요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감을 주는 기업은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해야 할 일을 다음에 정한다. 다시 말해 보통 회사는 저희는 인터넷 회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영감을 주는 회사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은 우리는 전 세계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들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다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정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왜냐하면 브랜드 체계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신념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며 브랜드가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가 무엇이며 브랜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점을 이해하면 브랜드가 단순히 로고나 예쁜 디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차별화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브랜딩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중세부터였는데요. 이 시기 공예 작가들은 다른 제품들과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표식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이 표식을 로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소비자는 표식을 통해 제작자와 제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고 장인은 표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Why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본질을 찾는 데 유용한 질문법입니다. 브랜드가 존재할 이유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앞서 말한 구글이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한 번 왜 그 일을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지식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낳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다가 나오는 단 하나의 마지막의 이유, 그게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미션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법은 How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은 브랜드를 실현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질문법입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제공할 수도 있고 도서관을 세우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이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앞서 만든 브랜드 정체성에 잘 맞는가에 따라 브랜드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질문법은 What입니다. 무엇을? 이라는 질문은 카테고리를 명료화하고 브랜드가 하는 일을 언어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검색 엔진, 구글 캘린더, 문서 도구, 지메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앞서 언급한 사이먼 시넥은 이 중 브랜드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Why에 해당하는 브랜드 정체성으로 보았습니다. Why를 가장 먼저 정한다면 How와 What을 따라온다는 게 그의 논지죠. 왜냐하면 정체성은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하기 힘든 차별화 요소이면서 사람이든 브랜드든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브랜딩에서 where를 잘 설정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where는 브랜드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우리는 우리 고향별 지구를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where를 갖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문구예요. 자연을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활동이나 제품을 만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게다가 좋은 파도를 즐길 수 있을 때라면 언제든 서핑을 가도 상관없는다 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타고니아는 외에서 뻗어나온 일관된 브랜드 행동을 소비자 앞에서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이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파타고니아는 자연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진정성 있다는 인상을 받고 이러한 좋은 인상은 제품 판매에도 좋은 영향을 갖고 옵니다. 둘째,
왜는 브랜드 가치를 올려준다. 사람 욕구의 단계를 매기는 재미있는 생각을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입니다. 그는 사람 욕구를 5가지로 나누었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애정과 소속, 존중, 자아 실현, 이런 식으로 낮은 단계에서 점점 높은 단계 욕구로 채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단계는 하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충족되고 상위로 올라갈수록 더 희소하고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소비를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수단으로 표현하길 바랍니다. 만약 브랜드 제품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준다면 이에 대한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쓰는 거죠. 시계 브랜드 로맹 제롬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낮과 밤이라는 30만 달러짜리 최고급 시계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에는 특이하게 타이타닉호 잔해에서 나온 금속과 고급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계 정확성이 중력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완된 특별한 고급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하나로 부족했는지 이 기술을 2개나 적용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와, 그럼 정말 정교한 시계겠네, 1초라도 틀릴 리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낮인지 밤인지만 알려줄 뿐 정확한 시간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정확성을 위해 고급 기술이 2개나 적용했는데 낮과 밤인지만 알려주는 바보 같은 시계를 만든 겁니다. 이 시계가 정말 팔렸을 것 같나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시계는 이틀도 안 돼 모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아무 기능이 없었기에 제품을 더 원한 거죠. 기능적인 가치를 덜어내니 오히려 물건은 구매자 정체성을 더 잘 드러냈어요. 로맹 제롬은 타이타닉호 잔해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잔해 같은 특별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 시계를 차는 사람들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역사를 차게 되는 거죠. 3번째, 왜는 차별성을 만들어줍니다. 마케팅학 교수 조나 버거는 특별함은 정의 내리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모두가 똑같다면 자의식을 갖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는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걸 드러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물 마시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물 마시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기에 타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시 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대답이 아,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듯이 말이죠. 무수히 많은 브랜드 중에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왜를 잘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해 다른 브랜드들과 구별되는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브랜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왜는 브랜드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정체성에서 뻗어나온 일관된 신호들이 진정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2번째, 왜는 브랜드 가치를 올려줍니다. 소비자는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왜는 현저성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창작자 여정현이었습니다.